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드라이를 좀 받았어요. 근데 지금 뿌리에 너무 힘을 줘가지고 약간 미스코리아 느낌이야. 약간 부끄러워.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간호조무사 기간조입니다. 여러분 합격하신 분들은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불합격하신 분들 댓글 주신 분만 10분이에요. 그리고 그 이상 또 많이 있으시겠죠? 지금 정말 암울한 터널 속에 혼자 웅크리고 계실 것 같은데 무작정 공부하지 말고 제발 합격 전략을 세우고 공부하자,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출문제와 모의고사의 차이를 아시나요?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장수생이 붙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같이 고민하자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최대한 짧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워낙에 주제가 다양하다 보니까 영상은 좀 길어질 수 있어요. 어쨌든 간호조무사를 시작하시고 합격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보셔야 하는 필수 영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학원 스케줄을 한번 역발상으로 뒤집어 봐라,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제가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조금 초반에 굉장히 어렵게 했고, 또 코로나가 오면서 그 이론 이후에 한 7, 8개월의 텀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저는 뭐 유튜브 영상 만들고 이러면서 막판에 딱 일주일만 사실 그 학원에서 줬던 모의고사 20회와 문제 은행을 일주일 동안 그냥 훑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험을 봤는데 그런 질문 많아요. 얼만큼 공부를 해야 되냐? 언제부터 공부하면 되냐? 그냥 그 귀간조 채널이니까 솔직하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요, 2주라고 생각합니다. 학원에서의 공부를 어느 정도 알아들으셨던 분, 반 이상 알아들으셨던 분이면 국시 2주 전에 굉장히 열심히, 그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정말 발등에 불 떨어져서 열심히 하실 건데 거의 다 한 2주, 조금 길게 공부하신 분은 한 달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너무 내가 안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댓글 오늘도 받았는데, 근데 이제 너무 기분이 없는 상태에서 2주일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했다 하면 막판에 2주를 빡세게 했을 경우 합격 점수는 도달 가능하다는 거. 제가 만약에 학원을 운영하거나 학원 선생님, 뭐 메인 선생님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교과서 먼저 수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기출문제 있잖아요. 한 500문제 또는 700문제 정도만 풀으라고 하는 게 아니죠. 초반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요? 답을 표시하라고 하겠어요. 일주일 정도 진도 안 나가도 크게 무리 없어요. 그 문제와 답을 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를 알려줄 거예요. 1번부터 35번까지는 기초 간호학이다. 핑크책하고 성인 간호하고 기본 간호, 회부생리가 나온다. 그거를 이제 주제시킬 거고요. 그리고 36번부터 50번까지는 보건 간호학이다. 보건 간호학에는 그 안에 4가지 과목이 있다. 그거를 이제 목차를 주제시킬 거고요. 51번부터 70번까지는 공중보건학과 의료법규 문제다. 그리고 또 71번부터 100번까지는 기본 간호가 많지만 성인 간호도 들어가고 다양하게 뭐 모성, 아동 등의 그런 실기 문제가 들어간다. 그거를 이 머릿속에 다 주제를 시키고, 그리고 각각의 몇 과목에서 문제 몇 문제가 나와서 100점인데 총 60점을 맞아야 된다. 그리고 각 과목마다 40% 이상을 맞아야 과락을 면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알려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서 학생들이 100문제가 나오는데 이 과목에서 몇 개 나오고 몇 개 나오고 몇 개 나오고, 기출문제를 보니까 요거를 물어보는가, 그거를 그냥 무조건 일주일 동안 주입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부터 진도를 뺄 거예요. 진도를 뺄 때는 그렇게 하겠죠. 수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요 부분 뭐 용존산소가 나왔어. DO, BOD, COD 이 부분의 기출문제를 바로 그냥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수업은 알아들었어. 용존산소가 높아야 깨끗한 물이야. BOD, COD는 낮아야 깨끗한 거고 높으면 더러운 물이야. 그런데 그거의 변형 문제를 바로 기출문제에서 빼주는 거죠.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렇게 바로 문제랑 대입을 해서 해주면 솔직히 집에 가서 머리 싸매고 공부할 것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기출문제를 그 과목당 한 3개나 5개 정도만 뽑아가지고 바로 연결을 시켜주고, 그러면 이 부분 중요하니까 외워라. 그리고 집에 가기 전에 10분만 쪽지 시험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학원에서 모든 스케줄을 끝내서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는 이제 제 생각이죠. 그냥 그렇게 만약에 가르쳐 준다면 정말 효율적일 것 같다.
공부를 했어요. 근데 기출문제를 거의 문제집을 안 사시더라고요. 신기하게. 뭐 저도 뭐 안 샀지만은 한 권 정도는 구매를 해서 학원 진도 뺄 때. 근데 또 그건 있죠. 이 부분과 진도가 맞지 않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문제가 어디서 나온지조차도 잘 모르시니까 그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도 했습니다. 아, 문제집을 낼 거면 만약에 뭐 53번 문제야. 아, 그러면은 이 부분은 공중보건학의 지역사회 간호에서 냈다. 그 정도는 적어주려고 합니다. 그 국시를 요번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이게 뭐가 현실과의 갭 차이가 있냐면은 저는 그 전에 그 모의고사 유형을 보면서 문제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보기도 굉장히 길어요. 그런 문제가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시험 문제에서는요. 문제도 짧고 답도 짧은 정말 단답형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문제가요. 실제 국가고시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좋은 문제가 아니고요. 긴 문제가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고시는 좋은 문제, 나쁜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가장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를 한 사람은 다 맞출 수가 있고 합격 점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큰 장점인 거예요. 군더더기를 많이 붙인 게 모의고사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모의고사 우리 문제 정말 많이 풀지만요. 국시에 나오지 않는 문제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효율적인 거는요. 적은 시간, 적은 노력을 투자해서 최대의 효율을 높이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공부를 그렇게 요령피면 안 된다. 제가 공부 영상에서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얼마 전까지. 초반에는 문제집 보지 말고 2달 동안 책만 보면서 요령피지 말고 한번 해봐라. 그때까지만 해도 제 사고방식이 그랬어요. 근데 국시를 보고 나니까 달라졌습니다. 국가고시, 공부 방법. 어떤 자격증이든지요. 기출문제 분석을 해야 합격한다고 합니다. 간호조무사만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열심히 책을 봐라. 수업을 잘 들어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저도 그래서 약간 고득점에 목을 매가지고 이거는 막 알고 넘어가야 되고 해서 얼마나 전전긍긍하면서 공부했습니까, 제가. 그런데 결론은 60점이 넘으면 합격하는 거예요. 합격하고 나면 열심히 공부했는데 떨어진 사람이나 조금 요령 폈는데 붙은 사람, 결론은 붙은 사람이 잘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장수생이 안 돼야죠. 장수생 되면 얼마나 피폐합니까, 지금.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면요. 실제 그 국가고시의 70% 정도는 문제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나와요, 지문에. 저도 국시 끝나고는 너무 접하지 않았던 유형이고 약간 좀 뜬금없는 변들이 몇 개 나와서 너무 국시랑 안 맞다 그런 컴플레인하는 영상도 찍었지만 또 차후에 생각을 해보면요. 그 OX 영상에서 반 이상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좀 접하지 않은 유형이라서 조금 멘탈이 당황했던 건 있지만 그냥 어차피 공부 제대로 한 사람은 다 잘 봤다. 그리고 저도 뭐 그렇게 했어도 뭐 어쨌든 고득점 맞았잖아요. 그래서 사람 말은 또 포장하기 나름이라서 30%밖에 없어도 나 30%나 많이 나왔다 이러시는 분 있지만 저는 또 제가 생각했던 것에 그 성과보다 못 미치니까 많이 안 나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뒤져보면 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뒤늦게 실습할 때 그 타 학원에 있던 그 선생님들도 연락 정말 와가지고 마지막에 자기 2주밖에 공부 못했는데 그 쪽집게 영상이랑 귀로 듣는 거랑 그거 보면서 모의고사만 겨우 한번 훑었는데 80 몇 점 맞았다 고맙다고 그런 개인적으로 연락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결국은 파서 보면 70% 정도는 확보를 할 수가 있다. 나머지 한 30%가 요즘에는 좀 많이 떨어뜨리기 위해서 변두리서 내거나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이제 수험생의 멘탈을 약간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모의고사와 실제 문제는 갭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가 더 변형도 많고 문제를 좀 길게 끌어붙여서 2개, 3개를 붙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물어보는 단답식의 문제가 제법 많이 나왔었어요. 실제 국가고시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장수생 같은 분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국시 직전에 카페에서 저희 학원 동기를 과외를 시켜줬잖아요. 같이 공부하면서 그 동기가 모르는 거를 그때그때 물어보면 제가 그때그때 설명을 다 계속 해줬단 말이에요. 국시를 요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되게 모르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장수생이신 분들은 그런 용어 자체를 이해 못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풍토병이야. 그럼 풍토라는 거는 바람풍 흑토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 어떤 문제 때문에 생기는 뭐 질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연관을 시키고 그 단어 자체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력이 좀 부족한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요. 해부생리 배울 때 뭐 관골이다. 그럼 관골이 뭐 어딘 줄 알아요? 저는 다 네이버를 뒤졌어요. 그래서 연관을 시키면서 외웠고요.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여러분 암기하기 어렵습니다. 이해를 하려면 일단 그 단어를 알아야 문장을 이해해서 그거를 암기를 해서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건 네이버를 뒤져보세요, 여러분. 정말 사소한 것까지 다 뒤져보세요. 그래서 뭐 문진이야. 그럼 들을 문도 있고 물을 문도 있잖아요. 한방에서도 뭐 문진도 있고 뭐 시진, 초진, 타진, 청진 그런 말들을 너무 모를 때는 다 하나하나 단어를 찾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단어가 뭔지를 모르는데 요구하는 문제까지 파악하기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기본이 돼 있지 않은 분이 공부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공부는 아니다. 공부라는 것 자체는요, 공부를 해봤던 사람이 잘하는 거고요. 공부머리가 있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생들이 꼭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마지막에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떨어진 분들도 있거든요. 전략을 잘못 짜서 떨어졌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만약에 이번에 공중보건에서 꽈락나서 58점으로 아쉽게 떨어진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공중보건은 20점을 차지합니다. 20점 중에서요. 그 또 나눠지는 파트가 있잖아요. 뭐 거기서 각각 몇 문제가 나오는지가 있습니다. 제 그 점수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평소에 모의고사 100문제를 풀었을 때 채점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에 약한지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그 과목을 팠어야 되는데 둘이 뭉실하게 그냥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꽈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참사가 나와요. 그래서 장수생들은 결국 전략을 잘못 짜서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점수가 전체적으로 다 부족해서 떨어졌다면 정말 그거는 총체적인 난국이고 내가 이 보건이나 공중이 좀 안 돼. 거의 다 그래요. 근데 꽈락이 나올 과목이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사실. 장수생분들은요 내가 어디서 꽈락 났는지를 파악을 하시고요. 제가 그걸 어느 분들이 몇 점을 맞았고 공부 수준이 어떻게 되고 일일이 다 그거를 받아서 상담을 하기 전에는 사실 어떻게 해라 한마디로 합격할 수 있는 가이드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스스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적표가 왔잖아요 카톡으로. 그러면 내가 틀렸다는 거 있고 보면서 어디서 몇 개가 틀렸다. 기출문제를 그 문제집을 내려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파트에서는 이 문제가 몇 개가 들어가는구나. 어쩔 수가 없어요. 골고루 내려면은 파트별로 문제를 하나씩밖에 뽑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과목 자체가 지금 20몇 과목인데 거기서 골고루 내려면은 진짜 뭐 한두 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틀리는 파트는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럼 꽈락 나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떨어진 건 아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떨어진 분들은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구난방으로 다시 교재 보고 있다. 나 뭐부터 해야 되냐? 그냥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장수생들 몇 번 떨어지신 분들은요 공부법이 완전하게 잘못됐다고 그냥 인정을 하세요. 기존 공부법대로 하면 또 장수입니다. 그러면 한번 파격적으로 해보세요. 어떻게? 기출문제집 하나 사세요. 지금 시중에 뭐 그래도 탑3 안에 드는 것들 쿠팡에도 있고 뭐 있잖아요. 하나 사셔서 저 아직 기출문제 못 냈으니까 제 거 뭐 드릴 수도 없고 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언제 나올지도 솔직히 뭐 잘 모르겠고 조금 걸리니까 시간이 뭐 뚝딱 하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 성격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나 또 잘 만들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잠도 못 자고 피골상접해가지고 얼굴 썩어 가는데 그거를 만들려면 기존에 있는 거를 뛰어넘게 만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 문제를 풀면 점수가 올라가는 문제를 만들어야죠. 그리고 기출문제는 다 거기서 거길 수밖에 없는 게 기존에 이미 나왔던 나올 줄 이미 나왔던 문제를 변형을 하는 건데 무조건 막 변형만 시키면 뭐합니까? 핵심을 머리에 넣게 하고 해설을 잘 풀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단번에 와닿게 설명을 드리면 모의고사는요 제가 뭐 이렇게 지금 옷을 입고 있어요. 드레시하게 옷도 입고 있고 머리도 오늘 뭐 미용실 가서 드라이도 했고 메이크업도 했고 뭐 액세서리도 차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한껏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모의고사라고 한다면요 실제 기출문제는요 제가 홀딱 벗고 있는 거예요. 목욕탕에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정말 중심은 이거야. 그런데 액세서리를 막 그 문제를 현란하게 그냥 바꿔놓은 게 모의고사인 거예요. 실제로는요 이 중심을 알고 나서 변형된 거를 봐야 되는데
중심도 모르고 변형 문제만 보다 보면 너무 기초가 없으신 분들은 헷갈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점수가 안 나온다 하는 분들은요, 단답형의 문제를 그냥 풀으세요. 기출문제집 중에 보니까요, 문제 답 보기도 굉장히 심플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국시 보기 전까지는 그런 문제집은 좀 쓰레기다, 문제도 길고 이 정도 출판사에서 나오는 수준은 돼야지 않나 그랬는데, 국시를 보고 나니까 모르는 소리 없구나. 그런 유형에서 정말 변형 유형 또는 정말 이렇게 단순하고 심플한 유형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거를 믹스하는 문제집을 풀어야 된다. 근데 보통 하나의 문제집에, 하나의 기출 문제에 이런 유형도 있고 저런 유형도 있고 이런 저자는 흔치 않더라고요. 그냥 비슷한 유형으로 갑니다. 단답으로 문제를 내신 분은 단답으로 계속 가고, 조금 길게 내신 분은 길게 가요. 결국은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라는 거구나. 실제 국가고시에서는요, 다 섞어요. 왜? 제가 국시원에 통화했던 영상 한번 올리고 피라냐 떼들이 달려들듯이 욕 엄청 먹었잖아요. 그때 사실 그 영상을 내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제 성격상 저는 그냥 내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린 이유는요, 결론적으로 욕 먹어서 내린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테이프 돌아가는 이미지를 사용했었는데 분명히 무료 이미지로 다운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게 저작권에 걸려있다고 유튜브 측에서 연락이 오는 바람에 그 영상을 어쩔 수 없이 비공개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경험은 뭐냐면, 갑자기 할 말을 잊어버렸어. 어떤 분야에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학생이고 할 말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쪽 분야에서 저를 굉장히 주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솔직히 조심스럽지만 제가 할 말은 또 굳이 안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학생들을 위한 정보라고 한다면 제가 조금 욕을 먹어도 올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점수를 일단 확보를 하고 공부를 해야지 무조건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험 끝났을 때 다 교과서 보라고 하잖아요. 뭐 그 말은 다 맞아요. 그런데 고득점 맞은 언니들하고 통화를 다 해봤는데 교과서를 다 읽었다고는 안 하더라고요. 그냥 마지막에 한 2주 정도 열심히 했다 그렇게 하는데, 또 점수가 굉장히 간당간당하게 붙은 동기들하고도 통화를 해봤는데 막판에 2주 또는 4주를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학원 다닐 때 거의 수업 많이 빠지고 공부 거의 안 했던 그런 동기들도 합격점은 도달했어요. 한 번 떨어지면요, 두 번째 볼 때는 이제 학원도 없고 이론 자체도 배울 데가 없으니까 점점 머리가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다 보면은 혼자 뭐 공부를 찾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뭐 법규도 자꾸 바뀌고, 결국은 멘탈이 점점 이렇게 녹아내려가지고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중구난방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막 교재 잠깐 봤다가 문제집 좀 봤다가 귀간주 조금 들었다가 그냥 갈피를 본인이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내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이 과목이 부족하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이 과목만 연락에 한번 파본다. 그래서 이 유형에 맞는 그 기출문제든 모의고사든 푼다. 여러분, 근데 어느 정도 가능한 게요, 만약에 그 공중보건이 요번에 좀 너무 아니었어요, 점수가. 그러면 그 모의고사에서 50번부터 70번까지 그 20문제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의료법규가 한 6문제 들어가 있고 나머지 한 15개 정도가 다 공중보건인 거예요. 그 중에서 질병관리가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8문제까지 나옵니다. 질병관리를 여러분 공부를 하세요. 질병관리가 비중이 가장 높아서 질병관리하고 의료법규만 공부를 해도 공중보건은 20문제에서 8문제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과랑 면하려면.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저도 힘들어요.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은 결국 합격하고 한 줄의 그 합격 수기에 불과하다, 이런 게 이제 그 이은규 변호사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9월달 시험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지금 3월달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6개월 동안 이 공부 또 해야 되는데, 차라리 여러분 타이트하게 2달도 사실 길어요. 한 달만 열심히 하셔도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원 코스 다 못 마치신 분들, 뭐 8월 지금 10일에 그 이론 다 끝나신다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국가고시가 요번에 9월 19일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요. 카페를 가든 뭐 도서관을 가든 요번에 무조건 붙는다고 목표를 세우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국시가 2주 남았다고 한번 스스로 목을 옥죄 보세요.
2주가 남았다고 하면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당연히 기출문제 푸실 거죠. 기출문제 푸시면서요, 모르는 부분 교과서를 찾아가서 확인하시면서 한번 지금 2주 남았다고 생각하고 공부 한번 타이트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무조건 합격 점수 60점은 나옵니다. 저 또 흥분했죠. 제가 우아하고 차분하게 얘기를 하고 싶다가도 말하다 보면 저도 이제 막 열정이 우러나오고 떨어지신 분들 생각하면 다 어떻게 구제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고, 근데 여러분 각자 자신의 인생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제가 정말 그것 때문에 고민을 너무 많이 했을 때 조언을 들었습니다. 지금 네 할 일 먼저 해라. 니는 지금 출간도 해야 되고 너 유튜브 영상도 찍어야 되고 그거 네가 지금 하나하나 다 해줄 수는 없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정말 한 분 한 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되고요. 정말 막 제 에너지와 이 좀 체력이랑 뭐가 시간이 좀 된다고 하면요, 막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운세까지 봤는데 운세도 그러더라고요. 일단 너무 벅차고 네 건강에도 무리가 있으니까 너무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우선순위를 두고 해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제 할 일을 일단 좀 할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에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합격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요, 정신만 바짝 차리면 호랑이가 안 뜯어먹고 내가 살 수가 있는데, 이놈의 국가고시 하나 보는데 내가 뭐 죽겠어요? 단지 여러분 공부 자료는 사실 기간지에 올라온 것도 많이 있어요. 정말 OX 영상이랑 귀로 듣는 쪽집게만 듣고도 60점 이상은 나와요, 여러분. 하지만 내가 그걸 이해를 못해서요. 그럼 뭐가 모르겠는지, 너무 모르는 사람은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몰라서 질문을 못하는데, 여러분 질문 얼마든지 해주시고요. 일단 제가 책을 출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막 풀이 영상도 올려드려야 되고, 저도 지금 너무 스케줄이 빡빡해서 제가 하여간 짬 나는 대로 지금 장수생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마음은 항상 지금 저도 장수생 못지 않아요. 지금 전 돌덩이에요. 지금 정말 며칠 동안 계속 그 고민만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 영상을 올릴 시간이 없는데 계속 고민하면서 제가 이 공부법 책까지 한 건 정말 막 미친 듯이 스피디하게 읽어가지고, 여러분 그래도 같이 고민할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외면 안 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혀도 꼬이는데, 합격하면은 다 합격 수기예요. 그냥 한 줄이야. 나 이렇게 뭐 몇 번 했지만 여러분, 근데 그게 꼭 인생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한 번에 붙어서 취업하면 사실 좋았겠지만요, 저도 코로나 딜레이 되는 바람에 또 인생에 어떤 다른 좋은 것들이 왔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시간,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많이 성장하실 걸 믿어 의심치 않아요. 모든 합격자들의 수기들이 사실 중요해요. 나는 이렇게 해서 합격을 했다. 그래서 그 수기를 제가 모아봤어요. 왜냐면 합격하실 분들은 일단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다는 것을 가이드 삼아서 공부를 하면 좋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요, 모든 해답은 교과서에 있다예요. 왜냐면 교과서에서 문제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너무 변형 문제를 풀면서 헤매일 시간이 있다면 교과서를 보고 이 교과서가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는데,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고 어디 부분에 나와 있는지를 또 역으로 찾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배웠던 그 출판사, 가장 많이 보는 그 출판사의 그 모의고사를 풀면 그거는 답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설이 없잖아요. 해설이. 그게 사실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왜 없는 거죠? 학원 선생님들만 보고 수업하라고 없는 건가요? 그거를 학생을 줘야 학생들이 막판에 그 해설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 답지랑 해설지를 초반에 줘서 병행하면서 교과서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좋은 문제란 길이가 짧고 길고 이 문제를 엮고 안 엮고가 아니라 실제 국시에 나오는 거, 이렇게 나와도 당황스럽지 않고 저렇게 나와도 짧은 문제 긴 문제 다 섞어야 될 것 같고요. 나왔던 거, 출제 빈도가 높았던 거 추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학생들이 그 해설만 봐도 그 파트에 대해서 변형 문제도 내가 풀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갖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칼라구 흑백이구가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이거를 해서 내가 점수가 오르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 어차피 기출문제라는 건 이미 나왔던 문제라서 거기서 거기에요. 그 자체에서 변별력을 갖기는 어렵지만 그 정도, 그리고 조금만 더 디테일 넣어가지고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 정도의 결론을 저도 냈어요. 조금 더 더 좋게 뭔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진짜 좀 프레시한 아이디어가 없나. 제가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진짜 이 귀로 듣는 간호조무사 유튜브 만들 때도 사람들 정말 가정주부들 공부 안 하는데 귀로라도 좀 들으면 안 될까? 어떻게 보면 정말 신선한 발상이었잖아요. 그래서 호불호도 많았지만 어쨌든 또 하나의 간호조무사의 획을 걷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거는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너무 재밌고요.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피드백 주실 때 정말 보람 느끼고 저 울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는 댓글 하나하나가 기계적이지 않아요. 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쓰는 거고 조금 더 막 하면 TMI가 될 것 같아서 조금 자제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하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댓글 이벤트 한 것도 추려가지고 선물도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추려면은 기억도 안 나요. 지금 다시 다 댓글이 지금 막 300몇 개가 달려있어서 다시 다 봐야 되고 여러분 저도 지금 시간과의 전쟁이에요. 정말 제 몸이 2개였으면 좋겠고 하루가 30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일이 너무 재밌고요. 또 여러분들과 교감을 나누는 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의 고민이 항상 저 고민이고요. 여러분들의 기쁨이 제 기쁨이에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울지 마세요. 저도 맨날 울고 있고 고민하면 여러분들도 싫잖아요. 근데 맨날 울고 고민을 해요. 하지만 자기가 인생에서 가져가야 될 몫은 또 어떻게 짊어져야죠. 그잖아요. 다 각자의 몫이 또 있고 내가 남한테 도움받을 부분이 있고 인생은 독고다이예요. 독고다이에서 내가 피라냐 떼한테 뜯어먹히지 않으려면 내가 바른 생각 갖고 정신 똑바로 잡아매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도움 되셨나요? 여러분 오늘 영상 긴 영상인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세요. 안녕. 밥 많이 먹고요.